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300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배관 등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검사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가스 누출 검사는 비눗물을 발라보면 누출 여부를 알 수 있죠. 가스가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비눗물을 발라본다. 전기 용접 작업 시 보안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유해 강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 끼죠. 유해 약물이나 분진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전기 용접 작업 시 일명 눈뻥이죠. 유해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 매설 시에 중압인 경우, 저압 고압 아니고 중간인 중압인 경우에는 표면 색상을 적색으로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 지하 매설 시 중압은 적색이다. 0.1에서 1메가파스칼이 중압입니다. 적색으로 나타낸다.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인 경우에는 배관 표면색을 황색으로 합니다. 지하 아니고 지상 배관과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인 매설 배관의 표면색은 황색이다. 그리고 최고 사용 압력이 중압 이상인 경우에 매설하는 배관의 표면색은 적색입니다. 지상 배관과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이다 적색이에요. 도로 폭이 8m 이상의 큰 도로에서 장애물 등이 없을 경우 일반 도시가스 배관의 최소 매설 깊이는 1.2m 이상입니다. 도로폭 8m 이상의 큰 도로에서 도시가스 배관의 최소 매설 깊이는 1.2m 이상이다. 8m 1.2m 이상, 8m 1.2m 이상입니다. 뭐가? 도시가스 배관 최소 매설 깊이. 도로상의 한전 맨홀에 근접하여 굴착 작업 시에 가장 올바른 것은 한전 맨홀에 근접했으니까 한전 직원의 입회하에 안전하게 작업한다. 이게 맞는 보기예요. 뚜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임의로 작업한다. 틀렸고 관련 기관이 모르게 야간에 작업한다. 말도 안 되죠. 접지선이 노출되면 함부로 제거하고 계속 작업한다. 틀렸겠죠. 한전 맨홀에 근접해서 굴착 작업 시 한전 직원의 입회하에 안전하게 작업한다. 이게 맞습니다. 아세틸렌 용접기 가스 누설 검사 방법도 비눗물 검사입니다. 가스 누설이니까 가스 누설 검사는 비눗물 검사로 한다. 유류 화재 시 B급 화재죠. B급 화재 유류 화재 시 B급 화재 유류 화재 시 소화기 이외의 소화 재료로 가장 적당한 것은 모래입니다. 유류 화재 B급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이외에 모래 사용해서 불 끈다. 유압 회로 내에 유압류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점도가 낮다는 건 오일이 누설된다, 펌프 효율이 저하된다, 회로 압력이 저하된다, 모두 유압류 점도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 맞고요. 비동 저항 증가? 요건 아닙니다. 오일 점도가 낮으면 오일이 묽은 상태란 얘기고 오일 누설 및 압력 저하로 인한 펌프 효율 저하의 원인은 되지만 유압 회로와 시동하고는 관계없겠죠. 여기서 오일 점도는 정유, 연료가 아니고 윤활유나 작동률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동에 문제 있다 그러면은 연료 계통, 연소 계통의 문제나 기동 전동기, 배터리 등의 문제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오일 점도와 시동 저항과 관계없다. 이미 소화하기 힘든 정도로 화재가 진행된 화재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조치는 불을 끄기가 힘들다. 인명 구조부터 해야 되겠죠. 소화기 사용, 화재 신고, 분말 소화기 사용 아니고 이미 소화하기 힘든 정도로 화재가 진행된 화재 현장에서는 제일 먼저 인명 구조를 합니다. 당연하다. 무거운 중량물 운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경우 주위 사람에게 인지하게 한다. 맞겠고, 무거운 물건을 상승시킨 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겠죠? 규정 용량을 초과해서 운반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중량물은 사람이 붙잡아서 이동한다. 틀렸겠죠? 무거운 물건이 흔들린다. 사람이 붙잡는 것보다 로프나 다른 고정장치를 통해서 단단히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서 이동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겠죠. 흔들리는 중량물, 사람이 붙잡아서 이동한다. 위험합니다. 율동적인 토출을 하지만 다른 펌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최고압 토출이 가능하고 가장 출력이 높다는 얘기죠. 펌프 효율에서도 전압력 범위가 높아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펌프는 피스톤 펌프입니다. 회전형 펌프보다 플런저 형태, 주사기 형태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통해 쿵쾅쿵쾅 맥동적인 토출을 하는 피스톤 펌프가 최고압 토출이 가능하고 전압력 범위가 높아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펌프다. 피스톤 펌프. 기관에서 워터 펌프의 주요 역할은 냉각수 순환입니다. 라디에이터의 냉각수를 실린더 블럭의 각 물제킷으로 골고루 순환시켜주는 펌핑 작용을 하는 것이 워터 펌프다. 워터 펌프 주요 역할 냉각수 순환입니다. 엔진 시동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연료 공급 차단입니다. 엔진 시동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연료 공급 차단이다. 디젤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장치는 발전기, 오일 펌프, 연료 펌프는 가솔린, 디젤 기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를 안개처럼 무화해서 연소실에 고온으로 압축된 축공기에 뿌려줘서 폭발이 일어나게 하는 이 분사 장치 계통은 디젤 기관에만 있습니다.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이 분사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건 디젤에만 있고 가솔린엔 점화가 들어가겠죠. 점화 플러그, 점화 장치 이런 건 가솔린이다. 분사 펌프, 분사 노즐은 디젤 기관에만 있다. 사행정 기관에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의 지름비 및 회전비는 각각 얼마인가? 엔진의 구조를 살펴보면 연소실에 흡기와 배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여닫는 그 조절을 하는 것이 캠축에 붙어있는 캠인데요. 흡압동배의 사행정 사이클을 통해서 생산된 동력을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을 통해서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뀌면서 플라이휠,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 차축과 바퀴까지 쭉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크랭크축과 캠축은 이렇게 구동 벨트, 타이밍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서로 벨트로 연결돼서 같이 돌아가는데 체인에 물린 이 톱니바퀴의 지름의 크기가 다릅니다. 캠축이 크랭크축보다 2배 큽니다. 지름이 2배 크다. 그래서 지름비는 크랭크축이 1일 때 캠축은 2고 회전비는 반대로 크랭크축이 2바퀴 돌 때 캠축은 1바퀴 돌겠죠. 크랭크축 대 캠축은 회전비가 2대 1이다. 지름비는 1대 2, 회전비는 2대 1. 다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항상 아래에 있는 것이 크랭크축인데 지름이 더 작다. 캠축이 지름이 2배 큰 톱니바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의 방열기에 연결된 보조 탱크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즉 방열기에 연결된 냉각수 보조 탱크는 냉각수 최적의 팽창을 흡수합니다. 냉각수가 냉각됨에 따라서 팽창된 최적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장기간의 냉각수 보충이 필요 없다. 즉 보조 탱크에도 채울 수 있으니까 장기간 냉각수 보충 필요 없고, 오버플로 되어도 증기만 방출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방열기 보조 탱크는 오버플로 됐을 때 증기만 방출된다. 하지만 냉각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틀렸습니다. 냉각수 온도 조절 역할은 서머스탯, 수온 조절기가 하죠. 온도 조절기. 서머스탯이 온도 조절하지 보조 탱크가 온도 조절하지 않아요. 보조 탱크에는 온도 조절 기능 없다. 냉각수 최적 팽창 흡수하고 장기간 보충이 필요 없고, 오버플로 됐을 때 증기만 방출된다. 보조 탱크 역할이지만 냉각수 온도 조절 기능 없다. 크랭크 케이스를 환기하는 목적은 오일 슬러지 형성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일 슬러지 형성 방지는 크랭크 케이스 환기를 통해서 한다. 크랭크 케이스 환기, 오일 슬러지 막기 연결시킵니다. 사행정 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오일 펌프의 종류는 기로배입니다. 기로배, 기어식, 로터리식, 베인식, 기로배. 사행정 사이클에서 많이 쓰이는 오일 펌프 종류는 기로배다. 디젤 기관에서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혔을 때는 동력행정, 흑압동 빼서 똥, 동력행정, 폭발행정 이렇게도 표현하죠. 동력행정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채 똥 폭발이 일어나서 피스톤을 하사점까지 끌어내리면서 동력을 생산하게 된다. 자, 또 한 가지 압축행정에서도 흡기, 배기 모두 닫혀 있어야 되겠죠. 압축하려면 꽉 닫혀 있어야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압축, 동력 모두 흡입, 배기 밸브 모두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기관에서 흡입 효율을 높이는 장치는 터보차저, 과급기입니다. 흡입 효율을 높여 출력을 증대하는 장치, 터보차저, 과급기다. 과급기는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죠? 자, 배기 행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터보차저의 터빈을 한 번 더 돌려주고 배출되게 함으로써 이 터빈과 연결되어 있는 임펠러와 디퓨저를 통해서 흡입되는 공기를 더 높은 압력으로 압축시켜서 연소실로 공급함으로써 흡입 효율을 높이고 출력을 증대시키는 장치가 터보차저, 과급기다. 연료 탱크의 드레인 플러그를 열었다가 잠그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드레인, 배출시키다라는 뜻이죠. 배출 플러그를 열었다가 잠그는 작업은 당연히 수분과 찌꺼기, 오물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료 탱크의 드레인 플러그를 열었다 잠그는 작업은 수분과 오물 배출을 위해서다. 엔진에서의 진동과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엔진에서의 소음은 흡압동배 사이클에 뭔가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서 삐걱거리고 원활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발생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분사 시기의 불량, 시자 빠졌네요. 분사 압력의 불량, 분사량의 불량, 시압량 불량이다. 시압량 불량일 때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엔진 내부의 연소작용과 관련된 거죠. 하지만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량, 자, 프로펠러 샤프트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지 엔진 내에서의 연소작용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엔진에서의 진동과 소음이다. 시압량 불량 요거 찾으시고, 프로펠러 샤프트는 관계없다. 분사 시기, 분사 압력, 분사량의 불량에 의해서 엔진 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전압이 12V인 배터리를 저항 3, 4, 5옴을 직렬로 연결할 때 이때 전류는 얼마인가?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총 저항은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총 12옴이고, 자,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전류는 아퍼항, 전압 나누기 허 저항이다. 그래서 전압이 12V 나누기 저항 12옴 하면은 1A가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항은 다 더해주면 되고, 전류는 아퍼항 12분의 12, 1A가 된다. 자, 12V 배터리의 셀 연결 방법은 6개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배터리 셀 1개는 2V 정도다.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2V 배터리다 6개 직렬로 연결하면 2 곱하기 6, 12V가 나옵니다. 6개 직렬 연결 12V 나옵니다. 20도씨에서 완전 충전된 축전지의 전액 비중은 1.28입니다. 20도씨 완충된 축전지 전액 비중은 1.28이다. 그냥 외웁니다. 1.28. 자, 우리 시험에서 1.28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전액 비중 1.28 그냥 외웁니다. 골찾기 전조등 회로는 병렬 연결입니다. 오래 써야 되겠죠? 직렬 연결보다 오래가는 병렬 연결이 골찾기 전조등 회로의 연결법이다. 전조등은 병렬 연결. 배터리 전해액을 만들 때 용기로는 질그릇 사용합니다. 용기 질그릇, 용기 질그릇. 배터리 전해액을 만들 때 용기는 질그릇이다. 자, 다이오드의 냉각 장치는 히트싱크. 다이오드의 냉각 장치는 히트싱크입니다. 토크 컨버터의 최대 회전력 값을 토크 변환비라고 합니다. 토크 컨버터의 최대 회전력 값을 토크 변환비라고 한다. 락킹 볼이 불량하면 기어가 빠지기 쉽겠죠? 장거주는 락킹 볼이 불량하면 당연히 기어가 빠지기 쉽다. 트랙슈의 종류에는 2중, 3중 있습니다. 하지만 4중 돌기슈 없다. 2중 돌기슈, 3중 돌기슈, 고무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단일 돌기슈, 고무슈, 평활슈, 습지용, 안반용 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4중 돌기는 없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차량은 우측 통행이죠? 중앙이나 좌측 부분, 결국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가 파손됐거나 도로 공사 또는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 파손, 도로 공사, 우측 부분 통행할 수 없을 때 기억해 두십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좌석 안전띠는 속도가 최소 몇 킬로미터 이상일 때 설치하는가? 30km입니다. 시속 30km 이상일 때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좌석 안전띠 설치해야 된다. 30km 이상입니다. 좌석 안전띠.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기계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건설기계 제작증, 수입, 면장, 매수증서 모두 필요하지만 건설기계 검사증 등본 원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시 제작증, 수입면장, 매수증서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검사증 등본 원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건설기계 중에 최소 기준으로 축중이 몇 톤을 초과하면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출장 검사 기준에 관한 거죠.
총중량 40톤, 축중은 10톤 초과일 때 출장검사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도서지역이거나 너비가 2.5m 초과, 최고속도가 시간당 35km 미만인 경우 출장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중량 40톤 초과, 축중 10톤 초과, 도서지역이나 너비 2.5m 초과, 최고속도 시속 35km 미만인 경우 출장검사 받을 수 있다. 굴착기의 주행 레버를 한쪽으로 당겨서 회전하는 회전 방식을 피벗턴이라고 하죠. 농구에서 한쪽 발을 지면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 발만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것을 피벗턴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굴착기의 좌우측 주행 레버 중에 한쪽만 밀거나 당기는 경우 이렇게 큰 반경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것을 피벗턴이라고 한다. 자, 반면에 양쪽 레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밀게 되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작은 반경으로 회전하게 되죠. 그런 턴을 스핀턴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당겨서 회전한다, 피벗턴. 양쪽 모두 양쪽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시켜서 회전한다, 스핀턴입니다. 자,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동력을 배가시킨다. 제동력을 배가시키는 보조해주는 장치가 제동 배력 장치인데요. 그래서 배력 장치가 고장이 나도 주 브레이크, 원래 차량이 주 사용하는 기본 제동 장치는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공 밸브가 새면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요. 릴레이 밸브의 다이얼 램프가 파손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자, 새거나 파손돼도 브레이크가 듣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밸브의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요게 답입니다. 하이드롤릭 피스톤 체크볼이 밀착 불량이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자, 진공식 배력 장치는 제동력을 배가시키는 보조 제동 장치이기 때문에 뭔가 파손되거나 불량이라도 브레이크가 듣는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변속기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변속기는 회전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차량을 무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변속을 위해서 무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역전이 가능해야 된다. 변속기의 필요 조건이지만 회전수의 증대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회전수는 엔진 회전수로 봐야 돼요. 엔진 회전수는 동력을 생산하는 엔진 자체에 대한 이야기지, 변속기가 엔진 회전수를 증대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크고 작은 톱니바퀴의 조합이죠. 변속기는 그 조합들을 사용해서 회전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무브화시킬 수도 있고 역전시킬 수도 있지만 회전수 자체를 증대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타이어식 굴착기의 정기검사는 1년마다 받습니다. 반면에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3년마다 받는다. 타이어식 굴착기 정기검사는 1년, 무한궤도식은 3년이다. 타워크레인은 6개월, 타이어식 굴착기,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아스팔트 살포기는 1년이고 로더 지게차, 모터그레이더, 천공기는 2년입니다. 그 밖에 건설기계,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여기 들어가요. 3년이다. 뭐가? 정기검사 기간. 타이어에서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의 골격, 타이어의 뼈대, 골격을 이루는 부분은 카커스입니다.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은 카커스다. 시속 15km 이하의 건설기계가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조명은 전조등, 우부 반사판, 차폭등 모두 15km 이하 건설기계에 갖춰야 되는 거고, 번호등은 갖출 필요 없습니다. 15km 이하 건설기계가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조명은 번호등이다. 주행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은 어떠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죠?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장소지만 버스 정류장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아닙니다. 교터다.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 버스 정류장 부근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은, 자, 먼저 주정차 금지 구역인 곳을 먼저 살펴봅시다. 교차로,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10m,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건널목 10m 이내에서는 모두 주정차 금지입니다.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건널목 모두 10m 이내 주정차 금지고, 터널안, 다리 위, 기타 소방시설, 소화경보, 피난설비, 자, 요런 곳에는 5m 이내 주차 금지예요. 그리고 도로공사 시에는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에는 주차 금지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소화전 5m, 교차로 5m, 화재경보기 5m인데 그 안쪽 3m니까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 맞죠? 하지만 전신주로부터 10m? 자, 요런 규정 없습니다. 전봇대 밑에는 주정차 금지다. 그런 거 없죠? 자, 5톤 미만 불도저의 소형 건설기계 조종 실습 시간은 12시간입니다. 5톤 미만 불도저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따려면 조종 실습은 12시간 받으면 된다.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야간에 켜야 하는 등화의 구분 중에 견인되는 자동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자, 야간에 견인되는 자동차는 폭미번 켜야 됩니다. 차폭등, 미등, 번호등 켜야 된다. 폭미번. 어떤 차? 견인되는 자동차가 야간에 켜야 되는 등화는 차폭등, 미등, 번호등이다.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건설기계가 좌회전할 때 버스가 직진할 경우 우선순위는, 자,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게 뭐죠? 건설기계죠.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 주행한다. 그래서 건설기계가 우선 주행합니다.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건설기계가 좌회전할 때 직진하고 있는 버스와 우선순위를 다툴 때는 좌회전하고 직진하니까 직진차가 우선 아니야? 여기에 중점을 두면 안 되고 먼저 진입한 건설기계니까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건설기계가 우선입니다. 큐뮬레이터, 추각기의 사용 목적은 압력을 축적한다,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격 압력을 흡수하고 유체의 맥동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압력 보상 역할을 하는 것이 추각기입니다. 충격 압력 흡수, 맥동 감소, 압력 보상이 어큐뮬레이터, 추각기의 사용 목적입니다. 유압회로내의 압력을 상승시킨다? 틀렸어요. 추각기가 압력 상승시키지 않는다. 충격 압력 흡수하고 맥동을 감소시키고 압력을 보상하면서 안정적인 일정한 압력 공급이 목적인 그런 장치가 추각기,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유압 장치 중에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은, 자, 바로 나왔죠. 유압 모터죠. 모터는 회전 운동이다. 실린더는 피스톤과 조합해서 상하 운동, 직선 운동을 하겠고요. 추각기, 배기 밸브도 그것 자체가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유압 장치 중 회전 운동하는 것은 모터다. 유압 모터다. 다음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목욕탕 채용된가요? 압력계입니다. 주파축수에 화살표 있다. 압력계를 나타냅니다.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300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